평생을 운명이라는 말은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 일을 경험한 후 사람은 각자 타고 태어난 팔자가 있고 그 팔자와 연결된 운명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제 가치관을 변화시킨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됐을 당시 이미 제 남편은 100억 자산가였어요. 시부는 자수성가한 대단한 분이셨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부럽다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 부유함을 관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점이 남편과 살다 보니 부러움으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제가 부유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적어도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집안도 직업도 평범했던 제가 못마땅했던 시모. 그리고 그런 저를 무시하는 남편과 살면서 얻은 거라고는 제 하나뿐인 자식과 고생한 흔적만 고스란히 담긴 저 자신뿐이었어요. 남편이 돈 많은 자산가면 뭐하나요? 있는 놈이 더한다고 제게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인걸요. 본인은 옷이며 신발이며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기 바빴지만 제가 쓰는 살림살이는 그렇게도 아껴라 타박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당신 수진이한테 나 몰래 용돈 줬어? 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쥐어줘? 오늘 수진이 소풍이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용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자기 용돈 관리도 해보고 할 때 됐잖아요. 여보도 딱 수진이 나이 때부터 용돈 관리 연습했다면서요. 쟤가 나랑 같아? 어차피 쟤는 생긴 걸로 보나 하는 짓으로 보나 당신을 빼다 박았는데 나 같은 영특한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 다시는 당신 멋대로 용돈 챙겨주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이제 용돈도 받고 자기가 돈 관리도 해볼 나이에요. 그리고 진훈이는 동생인데도 작년부터 당신이 용돈 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수진이도 당신 딸이에요.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언성을 높였지? 지금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다 당신이 읽어낸 줄 아나 봐. 그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수진이도 날 좀 닮게 낳지 그랬어 그럼. 수진이 너, 네 엄마처럼 네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알겠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오늘 수진이 소풍날이라고요. 아이 용돈 좀 챙겨준 게 무슨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굴면서 아이 기분까지 망쳐야겠어요? 엄마, 나 괜찮아. 아빠, 저 괜찮아요. 용돈은 여기에 두고 갈게요.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도시락도 챙겨주고 과자도 챙겨줘서 필요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 딸아이에게까지 저를 대하듯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제 딸도 얼마나 마음이 고단했으면 한 번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고 우는 거예요.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되니 괜히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아들에게 얄미운 감정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제 딸은 저의 아픈 손가락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너무 힘들면 저와 이 집에서 나가 단둘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딸은 제 가슴을 미어지는 대답을 하더군요. 수진아, 엄마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랑 수진이랑 둘만 외할머니네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엄마랑 함께면 어디든 너무 좋아. 하지만 엄마, 아빠가 미워서 그런 거라면 난 싫어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아빠라도 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내가 사랑하는 아빠잖아. 제 이혼 결심을 말린 건 이런 제 딸이었어요. 부모는 자식 보고 사는 거라는 말을 실감하며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돈만 알지 남의 마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헤아릴 줄 모르는 남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다 나중에는 저와 제 딸의 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더 못되게 굴었어요.
이렇게 모진 남편과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라곤 시댁과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여자였네요. 그래도 하늘이 조금은 도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저의 인생 시간이 빠르게 흘렀으니까요. 일이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날도 오더라고요. 며느리도 예쁜 외모만큼이나 싹싹하고 성격이 좋아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결혼 전에 더욱 걱정이 되었던 걸지도요. 거기다 여자라면 무시만 하는 줄 알았던 남편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며느리를 정말 예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의아했지만 그래도 남의 귀한 자식이 천대받는 것보다 예쁨 받는 게 좋은 거니 다행이다 여기며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해서였을까요? 해가 갈수록 그 싹싹하던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라며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었어요. 아들은 바빠서 자기와 시간 보낼 틈이 없다면서요. 남편이 좋아하는 곶감을 한가득 사서 왔고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참 웃긴 게 제가 무슨 이 집 식모라도 되는 듯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 곶감 상자를 제게 쥐어주더라고요. 거기다 자기가 제 윗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제게 고개만 살짝 까딱이며 인사를 하곤 상자만 건넨 뒤 휑하니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향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시댁 올 생각에 밥 먹는 것도 까먹고 나온 거 있죠. 오는 길에 가볍게 요깃거리 한 게 전부니까 아버님이랑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도 괜찮죠? 그럼 물론이지. 아가, 오늘은 뭐 먹고픈 것 없냐? 네 시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음식 솜씨 하나는 봐줄만 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엄마한테 다 말해놔라. 아버님도 참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어머님께 요리해달라고 해요. 아무리 요즘은 허물없이 지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많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싫어하실지도 모르고요. 지금 네 시엄마 눈치를 보는 거냐? 네 시엄마가 나 몰래 눈치라도 주던? 이 옆에 내가 안 보는 곳에서는 내게 시집살이 시키냐? 어머님처럼 좋은 분께서 시집살이라뇨.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먹고픈 거 생겼어요. 아버님께서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 백숙 먹자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올게요. 며느리는 남편과 한참을 떠들더니 주방에서 곶감 정리를 막 마친 제게 왔어요. 그러고는 말투며 표정까지 싹 바꿔서는 지시하듯이 제게 말하는데 단전부터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참으며 좋게 둘러 말했어요. 아니, 다그치고 싶어도 남편이 떡하니 집에 있으니 할 수 없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며느리도 그걸 아니 제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올랐어요. 어머님, 곶감 정리 끝내셨으면 나가서 장 좀 봐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오늘 저녁에 닭 사다가 백숙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음식도 아니니까 할 것도 없고 어머님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렴.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얘 말투는 좀 더 예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어머니 나도 네 시부모인데 명령하듯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주방에 돌뿐이라고 그새를 못 참고 지적질은. 그럴 시간에 얼른 가서 장이나 봐오세요. 참, 어머님은 백숙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오늘은 김치 간단히 식사하셔야겠네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밖에서 대충 떠오고 오시던가요.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에 속이 들끓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과 딸아이를 오랜만에 볼 생각만 하며 기분이 달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달래졌던 제 기분은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도 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버린 걱정만 가득 쌓인 날이 되어버렸거든요. 신을 느낀 물씬 풍기던 전과는 달리 오랜만에 본 아들 부부는 서로 말도 잘 섞지 않았어요. 제 아들의 안색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그러니 이 모든 걸 모르고 싶어도 몰라지나요? 하지만 둘 사이에 잠시 갈등이 있나 보다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니 곧 좋아질 거라고 여기며
구태여 아는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아들 부부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한 듯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왔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지내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도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면서 막막함만 커져갔어요. 그 모든 걸 보고 느끼면서도 저는 늘 속으로만 삭히고 꾹 참으며 지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의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제 아들과 저는 생일이 하루 차이가 나서 매해 생일 저녁은 함께 보냈어요. 결혼 후 분가했어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제 남편이 저의 생일을 챙길 리 없다는 걸 진즉부터 알고 있던 아들이 저를 배려한 것이었어요. 그 덕에 저는 매해 제 생일밥을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생일상도 다 제 손으로 차렸지만 아들과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생일 때마다 기뻤어요. 긴 세월 동안 아들의 배려가 저의 선물이었어요. 남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며느리가 아들 부부 사이에서는 실세였고 모든 것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왔지만 단 하나 저의 생일날 우리와 함께 보내는 것만큼은 아들이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며느리는 이 부분이 연애 때부터 결혼 후에도 쭉 불만이었던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날도 생일 파티를 위해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걸렸고 아들 부부가 도착한 후에도 꽤 오래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너무 당연하게도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대신해 저를 도왔고요. 그날따라 아들이 왜 그랬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생하는 저와 반대로 편히 쉬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속이 상했을 테죠. 한참을 저를 돕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향하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급격히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고는 잔뜩 기분 나쁜 표정을 해서는 주방에 와서 제게 따져 물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되바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생일 핑계로 저를 부려먹어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손님처럼 앉아있으니 마음에 안 드세요? 시어머니랍시고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 싶으시냐고요. 아니, 괜찮다. 일 끝나고 왔으니 너도 힘들 테지. 아들이 도와준 덕에 거의 끝났으니 이제 슬슬 밥 먹을 준비나 하자꾸나. 봐, 네 엄마도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시엄마야? 왜 네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드냐고 짜증나게. 너희 지금 내 앞에서 부부싸움이라도 할 요량인 거야? 아서라, 기분 좋은 날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새아가, 기분 가라앉히고 쉬고 있으렴. 아들, 너도 너무 그러지 마. 엄마, 오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동안 대우받고 지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도우려는 마음도 가져야 맞잖아. 내가 언제까지 제가 하는 꼴 같지 않은 행동을 참아야 해? 네가 말해봐.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도 너처럼은 안 해. 우리 아빠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 집에서 뭐라도 된 거 같아? 야, 생일이 무슨 요새야? 생일이면 큰 대접이라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어머님 생일이라고 와서 주방 일을 거들어야 해? 방금 전처럼 생일인 사람끼리 생일상 차리고 자축하면 되겠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 어머님 때문 아니야? 내가 안 돕는 거 보기 싫으면 이런 자리 만들지를 마. 그만해.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여태 식사 준비를 했니? 됐다. 음식 챙겨줄 테니까 그만 돌아가렴.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고 밥을 먹는다고 한들 그게 소화가 되겠니? 그리고 아가, 아무리 서스럼이 없어도 나도 네 시모야. 너희 다툼까지 이렇게 마주하는 건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하구나. 남이 보면 지금 네 태도가 경거망동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유의하는 게 좋을 듯해. 참나, 나는 이 집에선 이방인이다 이거지? 생일을 핑계로 모자가 쌍으로 눈 부라리고 사람을 잡아?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경거망동하다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생하신대요? 이 집에서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면서 기가 막히네. 제가 며느리라고 우리 시엄마 노릇은 해야겠다 싶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제 말에 따박따박 받아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모자가 생일을 핑계로 자기를 잡는 말을 어찌나 크게 했는지 방에 있던 남편이 집안이 왜 이리 소란스럽냐며 주방까지 나왔고 씩씩대는 아들과 며느리를 살피더니 자초지종을 물었죠.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와 아들을 한 번씩 노려보더니 제 남편에게 찰싹 붙어서는 불쌍한 척 연기를 해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저와 아들에게 바락바락 소리칠 때는 쌈딱이 따로 없더니 남편이 나오기가 무섭게 가려는 척은 다 하는데 배우였으면 상을 타도 여러 번 탔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눈물까지 훔치며 자기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불려우도 그런 여우가 없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남편도 어머님도 일 끝나고 와서 조금 숨 돌리는 저더러 주방일을 돕지 않는다며 역정을 부리니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새아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들었어? 당신 생일이라고 일 끝나고 온 힘든 애를 부려먹었냐고. 생일이 뭐 대수라고 어린 자식들까지 죄다 불러 모아서 이 사달을 내? 어른이면 어른다운 태도를 갖춰야지 그 나이 먹도록 싸구려 같은 행동을 못 고쳐? 아버지, 엄마한테 말하는 투 좀 조심하세요. 엄마가 저희를 부른 게 아니라 제가 함께 보내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온 거죠. 언제까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 아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아버지께서 매번 이런 식으로 제 아내를 감싸니 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기고만장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나서서 엄마를 도와요. 오죽하면. 시끄럽다. 어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 들어? 네 엄마라고 편드는 꼴이라니. 그리고 사내 자식이 여자애처럼 주방이나 들락거려? 당신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자기 위치도 몰라? 으휴, 엄마가 그 모양이니 아들이라고 있는 것도 멍청하지. 우리 새아가 기분이 상해서 어떡하나? 저 답답한 인간들은 두고 우리끼리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는 거 어떠냐? 어서 가자. 우리 새아가 배도 고플 텐데 지체할 시간 없다. 어서 가자꾸나. 남편은 며느리의 기분을 망친 우리는 알아서 하라며 며느리만 데리고 외식을 갔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웃음 띤 얼굴로 저와 아들을 보고 웃더군요. 그 모습에 처음으로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생일날을 망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만들길 잘했다고 했네요. 앞으로는 참고만 있진 않겠다고 우리끼리라도 생일 파티를 하자고 아들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식사를 마친 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며느리가 고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어찌나 화가 나는지 결국 저는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곧장 현관에가 남편과 며느리를 향해 마구 뿌려댄 뒤 그 인간들한테 엄포를 놓았어요. 이 사리분별도 못하는 인간아. 내가 30년 넘게 당신 비위 맞추고 살았으면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아이들 앞에서 나 무시하는 행동 하기만 해. 그땐 이 소금으로 안 끝날 줄 알아. 그리고 얘, 너도 여우짓 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더는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길 일 없으니까. 앞으로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 똑바로 하렴. 알겠니? 어이, 이 뼈팬네가 미쳤나? 나이 먹더니 노망이라도 났냐? 감히 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앞에서 이런 쪽을 줘?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어? 며느리다운 게 어떤 건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라도 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괜찮다더니 순 거짓말이셨던 거네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더니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시는 건가요?
저 너무 서운해요. 그동안 제가 잘은 못했어도 처신 용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닌가요?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 말고 당신 처신이나 잘해. 개념 없고 멍청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디 남편한테 소금을 뿌리게. 그것도 자식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야. 한 번만 더 기어오르려고 들면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남편은 또다시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무시했어요. 평생을 제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본 적 없던 저인데 돌연 제가 큰 소리 좀 낸다고 누가 겁을 먹겠어요. 결국 아들이 다시 나섰고 남편이야 옛날부터 자기가 이 집의 왕인양 살던 인간이라 태도를 달리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아들 눈치가 조금은 보였는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앞으로는 집에 자주 찾아올 필요 없다고 생일도 앞으로는 같이 보내지 않기로 선을 그은 뒤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후로 저와 남편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진 반면 며느리와 남편 사이는 애틋해 보일 만큼 좋아졌어요. 아들 눈치를 보며 며느리는 조금 조심하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죠. 되려 남편이 며느리 길을 살려주느라 저를 홀대한 탓에 며느리는 전보다 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마치 자기가 제 시모라도 된 듯 집안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집에만 찾아오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한 공간에 있으면 제가 며느리에게 쓴소리 좀 할라치면 남편이 저를 쥐잡듯이 잡는 통에 되려 며느리만 더 기고만장해졌거든요. 그런 꼴을 계속 마주하느니 제가 그 자리를 피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아주 살가운 목소리로 말하는데 어찌나 당혹스럽던지. 네가 내게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니? 아무도 연락을 한 번 안 하면서 말이야. 어머님도 참. 대신 제가 자주 찾아뵙잖아요. 오늘 연락드린 건 요즘 남편이 일이 고단한지 힘이 없어서요. 제가 요리하는 음식은 먹는 돈 마는 돈이라 걱정이 되네요. 어머님께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김에 잡채랑 이것저것 챙겨주시면 더 좋고요. 죄송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많이 부족해요. 제 아들이 힘이 없다는데 그 말을 듣고 싫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나몰라라 하겠지만 제 아들을 위한 거니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한가득 장을 봐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만들 찬들을 챙겨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전날 통화 당시 둘 다 일 때문에 바빠 낮에 집에 없으니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도어락 암호까지 친히 알려줬거든요. 며느리가 급히 할 필요 없으니 주말 전까지만 가져다 주라던 말을 간과하고 급하게 준비했던 제 탓이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아들 부부의 집에서 심장이 다 벌렁거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여자와 남자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있기에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바빠서 미처 신발 정리를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화장실 앞에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 화장실 안에 있는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죠. 저는 아들 부부가 휴가를 냈나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다시 좋아졌나 싶어 혹시나 오붓한 시간을 방해라도 하게 될까봐 얼른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려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간간히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쎄한 기분을 감출 길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작은 방에 들어가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아들네 집에서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요. 저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혹시 집에 있느냐고 물었고 아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이겠냐며 호탕히 웃으며 일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아들에게는 구태여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에 있던 여자와 남자가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고 싶지 않은데도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질 않는 건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저는 그들이 들어간 안방으로 향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것들의 모습을 마구 찍어댔어요. 제 등장에 며느리와 낯선 남자는 잠시 놀란 듯 싶었지만 역으로 저를 주거 침입자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눈이 뒤집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내 아들 걱정하는 척은 다 하더니 감히 내 아들 집에 낯선 인간을 집에 들여?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이냐고! 내 남편 앞에서 쇼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불려시 같은 게 감히 외간 남자랑 바람을 펴? 이 버러지만도 못한 거사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거 안 나요? 나 뭐라고?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여긴 내 집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당신이나 나가. 이거 놓고 당장 나가요? 이 뻔뻔한 계집애가 넌 오늘 볼장 다 본 줄 알아? 이런 행실을 걸려놓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부모님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힘도 없으면서 나서봤자 뭐가 바뀔 줄 알아요? 그냥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내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한테도 안 먹힌다는 건 몰라요? 아버님이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제 말 몇 마디면 끝일 거 서로 힘 빼지 말자고요. 저는 뻔뻔한 며느리의 언행에 곧장 아들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서로 못 본 척 지내자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아들에게 연락한 게 화가 났던 건지 갑자기 제게 마구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육탄전을 벌이게 되었고 낯선 남자는 그 틈을 타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30분쯤 흘렀을까요? 제 아들이 도착했고 저는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고 제가 찍은 사진들까지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장 이 집에서 며느리를 내쫓으라고 노발대발을 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사진 속 남자는 도대체 누군데? 진짜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당신이 말해봐. 엄마 말이 다 사실이야? 저것이 말을 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둘이 엉켜있는 걸 두 눈으로 봤고 저것이 나더러 못 본 척하고 지내자는 말까지 했어. 그럼 인정인 거나 다름없는 거지. 어머님, 제발 좀 말 보태지 마세요. 가정 파탄 내는 게 목적인 게 아니시라면요. 댁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남편과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일 키우지 마시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수작 부리지 말고 이 사진 속 여자가 진짜 네가 맞는지만 대답해. 이 집에 다른 남자 끌어들인 게 사실이냐고. 진짜 이 모자가 끝까지 배려라고는 없네. 그래, 내가 다른 남자 끌어들였고 그걸 어머님이 봤어. 됐니? 그 사진 속 여자는 내가 맞고 남자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당신과 내가 부부이긴 하니? 우리가 살맛대고 안 지낸 지 몇 년이야. 그런데 어떤 여자가 바람이 안 나니? 내가 바람이 난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은 용납되지 못해.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나가.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며느리는 제게 자기 가정을 파탄낸 파탄자라는 욕설을 뱉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제 아들은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어쩌면 제가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아들은 조금 진정된 뒤에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아들네 가정을 망쳤다며 부모도 아니라고 저를 괴롭혀댔어요. 거기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만나러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예뻐했고 둘의 사이가 좋았던 만큼 연락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마음먹고 남편 몰래 뒤를 따랐죠. 그리고 곧 남편이 밖에서 만나던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불륜남과 며느리까지 끼고 셋이서 무슨 가족이라도 된 듯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납득이 가지 않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저는 그 자리에 쳐들어갔고 남편은 저를 보고 기함했어요. 당신 여기서 지금 저것들이랑 뭐해? 설마 며느리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냈던 거야? 당신이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상처 준 저것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건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일단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테니까. 가긴 어딜 가.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며느리가 예쁘다고 해도 네 자식 상처 준 쓰레기 같은 것이랑 웃으며 밥을 먹어? 그것도 불린 놈이랑 같이? 여기서 딱 말해. 어떻게 된 건지 저것들 앞에서 말하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니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믿는 구석이 당신이었던 거야. 그렇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이 인간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 가서 말하자고. 빨리 따라와. 남편은 저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남편은 까딱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은 제 손을 놔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집에 왔으니 한 톨의 거짓 없이 다 털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라도 되느냐고, 왜 그것들이랑 같이 있었던 거냐고 추궁했죠. 남편은 머리를 굴리기라도 하는지 입을 옴싹거릴 뿐 말을 뱉지는 않았어요. 그러기를 10분. 저는 더는 기다려줄 수 없어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러 가야 말을 할 거냐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쫓아냈던 며느리가 집으로 들이닥쳤고 우리 집안은 며느리의 등장으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냐고 난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웃고 떠들며 며느리를 대하던 남편이 갑자기 며느리에게 왜 왔느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도 무시한 채 미친 사람처럼 웃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제게 머리 조아리고 절이라도 박으세요.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내게 절을 해? 미쳤니? 이제는 너랑 엮이는 거라면 다 징글징글하다. 이게 다 무슨 악연이니?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은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좀 눈에 띄지 말란 말이야. 어머님, 날 가려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 제가 은인일걸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친히 거론했거든요. 어머님, 저랑 바람난 그 남자가 아버님의 친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용납이 안 된다던 그 짓을 아주 오래도록 아버님께서 하셨네요. 제 덕에 지금 어머님도 저처럼 이혼하게 생겼고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이혼 사유 만들어드렸으니 저한테 절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혼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게 다 무슨... 여보, 지금 저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랑 바람피던 불륜남이 왜 당신 친자식이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냐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셔서야 알려드린 재미가 없네. 당신 남편이 당신이랑 결혼하고도 외간 여자랑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랑 당신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낳았고요. 당신이 얼마 전 아들 집에서 본 그 외간 남자가 아버님의 친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의 배다른 형제이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배다른 형제.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났고 그 관계를 꽤 오래 유지하면서 임신까지 시켰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긴 세월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예요. 며느리와 바람이 난 그 남자가 남편과 불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요. 남편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아들에게는 과분하다 여겨 배다른 자기 자식에게 친히 소개를 시켜
관계가 발전했던 거예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믿지 말라며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며느리와 함께 왔던 건지 배다른 아들이란 사람이 타이밍 좋게 우리 집 배를 울렸어요. 남편의 배다른 아들은 이미 남편과 친자검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결과지까지 가지고 와 남편의 친아들임을 입증해 며느리의 말에 힘을 실었죠. 그런데 이 사실만큼이나 놀라웠던 사실이 또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 배다른 아들의 복수였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폈던 불륜녀는 몇 년 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았던 남편에게 복수를 다짐했다고 말이죠. 아파서 불륜녀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도 찾아온 적 없고 그저 돈으로만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보며 지내온 남편의 배다른 아들은 자기 가정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제 남편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떵떵거리고 사는 남편의 말년만은 꼭 망가뜨리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버티면서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며느리를 소개해줬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 복수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며느리와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며느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배다른 아들의 뜻을 따라 도와주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다시는 악연이든 필연이든 얽히지 말고 살자고 엄포를 놓았고요. 제 이혼 소송은 긴 여정과도 같았어요. 돈 많고 빽 많은 전 남편을 상대하기란 너무도 어려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혼도 며느리가 바람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통해 쉽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기를 썼어요. 그러나 전 남편으로 인한 이혼 사유 덕에 전 남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 재산은 물론 위자료까지 모두 챙길 수 있었네요. 저는 이혼 후 아이들과 살림을 합쳐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긴 해도 사회생활도 시작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난무한 행색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너무 볼품없는 차림이라 전 남편인 줄 모르고 수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해 신고까지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전 남편의 진변을 확인한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멀끔히 잘 사나 보네. 이혼하고 나서 얼굴도 덮이고 말이야. 어디 다른 살림이라도 차린 건 아닌가 보지?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보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살면 그런 거짓골을 할 수 있어? 얼른 돌아가. 그리고 그런 몰골로 여기 기웃대지 마. 아이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법적으로 내 아내였다는 이유 하나로 내 재산까지 쓸어간 탓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은 그 많은 돈을 받아갈 자격이 없어. 내 입장에서는 갈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돈 돌려줘. 정 못 주겠으면 위자료로 타간 돈이라도 내놔. 당신 진짜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진짜 넌 인간 되려면 멀었다 멀었어. 다신 찾아오지 마. 또다시 법정에서 다투고 싶은 거 아니면 썩 꺼지라고. 나 네가 그 돈 안 주면 절대 못 가. 우리 아들 이혼하고 혼자 돼서 먹고 살기 편할 텐데 그쪽으로 붙어서 돈 좀 뜯어내야 하나? 우리 아들 요즘 좀 살만하지? 아니면 내 딸한테 돈 좀 꿔볼까? 그간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이것들이 나 몰라라 하겠어? 선 넘지 마. 너 돈 많고 빽 많던 그때 네가 아니야. 지금 네 꼴을 봐. 거지보다 더 거지 같은 네 모습을 보라고. 우리 애들이 너처럼 멍청한 줄 아니?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우리 애들이 너한테 10원 하나 주는지 말이야. 쥐뿔도 없는 게 여전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려. 나이 먹고 추하게 늙지 말고. 전 남편은 자기 재산 다 잃고 제게 돈 달라고 찾아왔던 거였어요.
며느리와 배다른 아들에게 뒤통수 맞고 저희에게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남는 건 돈밖에 없었고 무료한 생활을 돈놀이를 하며 지냈어요.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시댁에서도 내쳐져 제게 손 벌리려고 제 집 주변을 기웃대다가 사달이 난 거죠. 뻔뻔하게 아이들한테까지 손 벌리려는 전 남편의 태도가 기가 막혔어요. 저는 더 들어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이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골로 찾아온 당신네 아들 눈꼴 사나워 못 보겠으니 주워가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이전 시모에게 연락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못되게 굴며 제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야, 네가 나랑 이혼했다고 뭐라도 된 것 같냐? 나한테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네가 돈 주기 전엔 난 계속 너구 애들이고 찾아와서 깽판이라도 칠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꼴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 보내.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네가 그러면 내가 전처럼 무서워할 줄 알고? 어디 한번 깽판 쳐봐. 새고랑 차고 싶으면 말이야. 한 번만 더 찾아왔단 봐.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깐. 저는 전 남편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 법정에서 만날 줄 알라고 엄포를 놓은 뒤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몇 차례나 연락이 왔고 나중에는 우는 소리하며 제발 지낼 곳만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이전 시댁에서까지 제게 전 남편을 사람처럼만 살게 도와달라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 아들 좀 살려주렴. 제발 내 아들 사람처럼만 살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도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잖아. 오래 산정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가엾지 않니? 부탁이다. 우리 아들 좀 받아줘. 자꾸 제게 신뢰를 범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했고 제가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어떤 대우 받으면서 어떻게 참아가며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꼴을 왜 또 해요? 제가 우스워서 몇십 년을 바람 피우면서 두 집 살림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불쌍해졌다고 거둬야 하나요? 어머님 자식, 어머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것이 우리 집 재산까지 죄다 손을 대서 나도 더는 도와줄 형편이 못 돼서 그래. 그리고 다 늙어서 저렇게 망한 채로 살 수는 없지 않니? 내가 다 미안하다.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미처 몰랐어.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지. 내가 이리 사과하마. 너희 다시 합치면 다시는 내게 못나게 굴지 못하도록 내가 다 단속하마. 그러니 제발 너그러이 봐주면 안 되겠니?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나 보네요. 너그러이 봐줄 수 없고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만 맞추며 저라는 사람은 없이 살았어요. 그때 단속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뻔뻔하게 그만 연락하세요. 제가 무슨 쓰레기통인가요? 결혼 생활 내내 뒤로 다른 여자 품은 쓰레기를 제가 왜 다시 걷어요? 그 쓰레기 이제 어머님께서 치우세요. 나도 내 아들도 네가 있을 땐 미처 몰랐던 거야. 다 잃고 나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단다. 네가 어떤 모진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내 아들만 다시 받아준다면 내게 절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이지만 전 싫습니다. 어머님 아들 정말 볼품없고 못돼 처먹어서 제 인생에 다신 엮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제 어머님 아니시니까요. 저는 대차게 거절했고 그 후로 시댁의 연락도 전 남편의 연락도 모조리 끊어버렸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연락이니 아빠에 대한 연민이 있어 받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되도록 연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죠. 그 뒤로는 그 어느 접점도 없었어요. 간혹 아이들에게 연락해온 것 같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배려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과거의 제 올가미와도 같은 인간들을 끊어내니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주변에서 제 얼굴에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환하게 폈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처럼 더없이 잔잔하고 또 행복했던 적은 없으니 당연히 얼굴색도 좋아지고 사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아이들만 오롯이 챙기며 단란하게 지내니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사회생활에 대한 재미도 느끼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남는 시간에는 취미생활까지 하면서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중이랍니다. 이전 며느리의 소식은 아주 간간히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전 남편이 배다른 아들과 헤어져 자기 인생을 산다더군요. 아들에게 연락했던 이유도 그간의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할 순 없지만 사과는 꼭 하고 싶었더나요? 무례하고 미웠던 이전 며느리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자기 몫을 잘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나이 먹고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어요. 그저 제 생활에 집중하며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베풀고 사랑하며 지낸다면 그게 찬란한 삶이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대여서인지 며느리의 도끼를 느껴서인지 아들도 저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제 딸도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동안은 서로만을 챙기며 지낼 듯해요. 하지만 제 딸도 제 아들도 언제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외롭지 않게 참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길 소망해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